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이번 주 강의라고 또 이제 다음 주 정도 강의하면 거의 다 이제 강의가 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또 한 학기 시작이 또 반이라고 시작하면 금방 또 반을 지나 마지막 종착점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일들은 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또 우리를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또 겪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청소년 보호, 문제와 보호, 이제 우리가 11장 청소년 우울장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참 청소년의 우울장애는 상당히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과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사회적인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또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세들, 다른 어떤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이 우울장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우울장애의 의미서부터 여기에는 이제 대체까지, 그러니까 6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이라는 것은, 우울은 이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자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어떤 감정이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발적으로 회복되면 좋은데, 이 자발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의 어떤 주요 증상은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겪게 되면은 이제 슬픈 기분이 느끼는 것보다 어떤 게 느끼냐 하면, 당연히 우울장애를 겪게 되면 이런 슬픈 기분이 느끼지만 이것보다는 공허하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다가도 이런 우울장애를 겪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해왔지? 왜 저러지? 라는 것들이 이제 또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또 공포, 이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이제 산후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간에 이런 증세뿐만 아니라 증상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울장애를 겪게 되면 이제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 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두뇌 회전 저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로로 인해서 계속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이 계속적인 피로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고, 그리고 지휘 집중이 저하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 등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후군.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울 증세는 질병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이런 그 우울 증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성인의 우울장애 증상과 이제 비슷하게 어떤 자기 비하라든지, 그 다음에 수치심, 죄책감, 수면이 가다하고 체중 변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증상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증세들이 여기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어떤 신체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에도 이러한 어떤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청소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발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성인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우울 감정은 그러니까 은폐는 남한테 숨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은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돼요? 이 우울 감정이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를 뭐라고 하면 가면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가면 우울장애. 이게 좀 가려 있어서 우울 감정이 어떤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가면 우울장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인의 우울장애는 어떤 슬픔과 낙심, 우울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데 비해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짜증스러운 감정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항적이고 적대적이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청소년의 어떤 우울장애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이 발달 단계상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어떤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를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재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어떤 청소년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춘기다. 어떤 것에서는 그 지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우울장애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 현대적 삶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는 만성 우울장애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유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이 만성적인 우울장애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만성적인 어떤 그 우울장애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미래의 삶에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비구 이제 그 청소년 건강 보고에 의하면 이런 질병과 정신장애 원인 중에서 1위가 뭐냐면 1위가 우울장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장애다 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40%에 이 40%에게 우울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 장애를 겪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살을. 그래서 거의 진짜 50% 육박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증상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의 우울 장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살 시도 빈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 행동의 어떤 성공률이 높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청소년기의 우울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의 우울장애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적인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우울장애가 나타났다면 제일 먼저 학생들은 뭐가 나타납니까? 학업 성적이 어떻게 돼요? 저하가 된다는 거죠. 성적이 공부도 잘하다가 우울장애 나타나면 이러죠. 우리 이제 그 조카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잘해서 이제 외국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우울장애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를 또 다른 데로 전학을 하고 또 공부를 잘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는 뭐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우울장애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제 뭐 자기가 어떤 그런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학교 어떻게 돼요? 이제 폭력 같은 거 이런 것 때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래과의 어떤 그런 그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우울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증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거를 그냥 덮어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간과하고 가면 더 큰 어떤 그런 재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우리 청소년 장애의 삶에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자살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우울장애 유형입니다. 자, 우울장애는 이 우울 증상을 유발할 만한 어떤 외적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외인성 우울장애, 그 다음에 우울장애, 청소년 우울장애, 그 다음에 비전형 청소년의 우울장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외인성 우울장애는 자, 가족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든지 뭐 실연, 어떤 실직, 이런 어떤 중요한 시험의 어떤 실패,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외인성 우울장애는 이제 이런 어떤 외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은,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내인성, 여기서는 또 우울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인성 우울장애는 외적인 촉발 사건 없이 유전적인 요인인데 뭐냐면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등과 같은 어떤 내적인 이런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장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연령면에서 우울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호르몬, 어떤 이 DNA가 이 자녀 속에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장애는 자, 심각하고 흔한 기분 장애로 이 심신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이런 어떤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슬픔이라든지 그리고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증세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울장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보다도 이 정도가 가볍지만 만성적인 우울장애 형태인 어떤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대개 2년 이상 우울한 기분과 더불어서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저하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책감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결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우유부단함, 생산성 저하, 비능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이 비관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돼요? 어렵게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우울장애라는 거죠. 우울장애. 이것이 걸리면 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게 동반되는 우울장애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한 이 주요 청소년은 우울장애와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청소년 우울장애인 이 감정부전장애, 요거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요 우울장애에는 어떤 것이냐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 심한 상태로 어떤 것이 나타나면 뭐 자살이라든지 환청이 보인다든지 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우울장애와 달리 비전형 청소년 우울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많이 자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몸이 무겁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이제는 어렵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우울장애도 여기에서는 이제 있다는 겁니다. 왜? 겨울에서는 뭐 겨울에 추운데, 그 다음에 일단 더울 때, 여름, 이럴 때 이런 증상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을도 마찬가지고, 봄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이런 어떤 면에서는 계절성 우울장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을 많이 탄다,
뭐 이러면은 뭐 계절에 따라서 뭐 가을은 뭐 남성의 계절, 봄은 뭐 여성의 계절 뭐 이렇게 하지만 특별하게 이 계절의 어떤 면에서는 민감하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상당히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 우울장애 현황입니다. 자, 청소년 우울장애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자,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자, 만 19세 이상의 어떤 성인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13%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가 우리가 청소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우울감을 경험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율은 13%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비로 볼 때는 이 우울감은 남성은 9.5, 그다음에 여성은 16.5%.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개 정도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성인의 100명 중 5명은 어떻게 돼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주요 우울장애를 겪게 된다라는 어떤 보고서, 이 국가정신건강보호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우울장애를 겪는 것을 이제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17년에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18년 이런 것들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 평생의 유병률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5%라는 거죠. 5%. 그래서 여성이 6.3, 남성이 3%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유병적으로 계속적으로 병이 나타나는 이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따르면 자,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4명 중에서 1명은 어떻게 돼요? 최근에 12개월 동안 2주 내에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이 절망감을 느낄 적이 있는 이러한 증세로 여기에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통계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질병관리청이 있고 본부가 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한국의 여자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성이 어떻게 돼요? 8.1% 정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우울감은 어떻게 돼요? 27.3%.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의 경우는 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이 소득 증상을 중간 이상, 그러니까 상중, 중상, 중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중간 이상 청소년보다는 중간 이하, 그러니까 중하, 하 이렇게 있죠. 그런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우울감 경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가장 낮게 평가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은 어떻게 되냐면 41.4%가 우울감 증상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 청소년에 비해서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득 수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가구 형태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자,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우울감 경험률은 가족과 동거할 때는 23.2%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친척집이나 어떤 보육시설 이런 것들에 거주하는 이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은 얼마냐면 40%를 넘어서 이 거주 환경과 그다음에 동거인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우울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들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어떤 그 교육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훈육에 따라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여튼간에 가정이 화목한 가정 속에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화목한 가정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겠지만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또 우리 가정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화목하는 가정 속에서 그런 우울 증세는 또 떠나가서 금방 또 이렇게 이제 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보육원이라든지
타 어떤 그런 인접의 그런 어떤 친척집에서 사는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늘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울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화살표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았는데 지금 요거하고 이제 컴퓨터하고는 좀 안 맞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청소년 우울 장애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청소년 우울 장애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자, 우울 장애는 다양한 요인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작용을 발생한다는 이러한 어떤 견해에 의해서 이제 우리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입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들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 장애의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자, 유전, 뭐 생물학적인 요인, 개인 심리적 또 내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인 중 하나의 요인만으로서 우울 장애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우울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그런 발표 자료라든지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우울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이런 어떤 요인에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우울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유전적 및 생물학적 요인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우울장애의 어떤 그런 유전적 및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가족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이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자녀는 뭘 타고나죠? DNA, 이 DNA가 상당히,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간암으로 인해서 부모가 돌아갔다 그러면 이게 자녀도 간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부모가 또 이렇게 나타났다면 또 희귀 질병이나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부모의 DNA는 우리가 어떤 자녀 속에서 또 이것들이 타고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부모가 그런 DN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라는 거죠. 가족력. 그래서 자, 우울장애는 이 가족력의 취약성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가운데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서 우리가 가족은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어떤 면에서는 떠나서 혼자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우울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는 이제 어떤 그런 그 가족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우울장애의 경우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동시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 발생하는 이 우울장애보다는 장애보다는 어떻게 돼요? 아동이나 이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우울장애가 유전적 요인이 어떻게 돼요? 유전적 요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의 생화학적 어떤 구성 요소가 우울장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를 겪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이 신경절단 물질인 어떤 그런 뇌의 이제 어떤 그런 그 화학물질의 어떤 그런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들은 뭐냐면 생화학적인 영향을 받는 수면 패턴에서 우울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호르몬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겪는 이 청소년들은
어떤 부신피질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어떤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의 일종의 어떤 그 코티솔의 분비가 정상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울 장애를 겪는 어떤 청소년보다 발랄하고 그런 어떤 그 호르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세를 어떤 면에서는 겪게 되는 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되면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나타나죠?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울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이 어떤 자존감이잖아. 자존감.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따지고 보면 또 어렸을 때는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응? 자신감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꼭 알아서 손을 들고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도 손을 들고 틀려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가지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부모가 어떻게 돼요? 자녀를 인정해주고, 여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격려해주고,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즉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울 때 이런 우울장애의 경험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라면,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심적 요인입니다. 자, 청소년 우울장애의 개인심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는 비관적 사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어떤 삶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통제력 상실, 그 다음에 과도한 걱정,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귀인 스타일, 역기능적인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분과 반응, 그 다음에 반추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심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성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우울장애를 더 경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 스트레스 사건의 어떤 효과를 강화하거나, 그리고 이를 건강히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 좌절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환경,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태도가 우울장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의 원인으로서는 성격적 특성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심적 원인에서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가 이런 어떤 대처 능력이 취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울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우울장애를 겪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과도한 안정 추구 성향으로 인해서 의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낮은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불안정한 애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유아기에 이 양육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자는 누구예요? 주로 어머니, 뭐 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어머니. 이 어머니와의 애착, 여기에서는 애착결여라는 거죠. 애착결여. 애착결여.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면 인지치료.
인지치료자 이 아론백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우울장애의 발생 원인을 자기 자신이나 어떤 세상,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어떤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우울장애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강화,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겪는 그러한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러한 측면에서 있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의 우울장애는 긍정적인 사회적 강화와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우울장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격적 특성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취약할수록 우울장애를 경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에서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이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적인 이제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이 가족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의 어떤 자녀 양육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 요인이 있지만 아까도 이 가족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족력. 응? 가족력. 우리가 어떤 DNA를 우리가 타고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족력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를 유발하는 이 가족 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와 학대, 그리고 방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심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단절돼요. 요즘에는 뭐 보니까 뭐 거의 뭐 하나 낳지 않으면은 뭐 이제 둘이잖아요. 둘 낳은 가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제 우리가 뭐 6남매인데 이제 이것도 작은 거예요. 뭐 9남매, 8남매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남은, 위에가 뭐 누나가 됐든 형이 됐든 쭉 해서 서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 대화가 단절될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뭐 어떤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가족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의 현재는 이제 대화가 단절. 왜? 부모들은 다 바빠서 일 나가고 자녀 혼자 뭐 나와 있어서 뭐 학원 갔다 와도 집에 와도 아무도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그 다음에 성적, 언어적 폭력, 그 다음에 부부싸움, 그 다음에 부부의 이혼, 그 다음에 별거, 이런 같은 가족 구성원의 어떤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우울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별거, 이혼, 부모의 별거, 이혼,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별거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더 열심히 또 이 가족을 통해서 그런 가족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 간에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어떤 우울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부정적인 가정 요인은 어떻게 되면 청소년에게 정서적인 학대와 같다는 거죠. 정서적인 학대, 이 부정적인 것은.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결함이 있고,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충족될 때만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여기서는 어떤 고립감, 외로움, 그러니까 외로움, 그 다음에 쓸쓸함, 공허감, 이러한 것들의 어떤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게 곧 우울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울장애를 겪는 거죠. 우울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이지만 이 가정이라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 이 가정의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 우울장애를 겪는 부모에게 양육받은 자녀들은 이와 관련된 이 상호작용과의 의사소통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울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한쪽에 어떤 그런 상처, 부모의 그 유언이나 어떤 그런 별거가 되면, 사벌이 되면은 부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나도 모르게 부모의 그 어떤 그런 말과 언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떤 그런 그 우울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어린 시절 부모라든지 또는 중요한 타인의 어떤 죽음, 그 다음에 이 상실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어떤 면에서 보면 화재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면은 그 해수욕장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동차에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남게 돼서 청소년 우울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에게 어떤 폭행이라든지 뭐 거절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엄격하고 처벌적인 어떤 교육,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어떤 양육 태도였었잖아요. 어떤 그 엄격하고 처벌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부모 간의 이 상호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높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가족. 이것이 상당히 제일 첫 번째다. 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소중히 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또 이끌어 간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이런 우울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정서적인 이런 어떤 그 장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부가 맨날 그냥 갈등 관계에 있고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이혼하게 된 이런 그 가정 속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속에서도 결혼을 늦게 한다.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그런 추세가 있겠지만 꼭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그런 증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족 요인인데, 이런 어떤 가족 요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라든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우울장애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우울장애 원인 중에서 이제 학교 및 또래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우울장애에서 우리가 환경적 요인은 가정이죠. 우리가 가족 요인, 가족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은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게요? 또래 집단. 이 집단 속에서의 어떤 관계가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우울장애의 어떤 그런 원인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런 증세가 이제 뭐 다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요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청소년 우울장애를 어떤 유발하는 이 가족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거지. 첫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도. 아까는 이제 가족 요인이 제일 중요했다고. 그러면 이 학교 및 또래 요인이라서 청소년의 우울장애의 어떤 요인에는 뭐냐면, 자, 교사, 그리고 또래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또래의 어떤 괴롭힘, 그 다음에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입시주의 교육 환경, 그리고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성적 중심의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의 어떤 그런 학교와 또래 관계 속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어떤 그런 비교나 비난, 그리고 차별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사와의 어떻게 돼요?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사와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 우울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누구? 교사. 제일 첫 번째는 교사와 이 또래 관계, 또래. 그래서 이런 우울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목적과 동기부여가 없이 그저 좋은 대학과 취업을 위한 이런 입시주의 교육 환경,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반도로의 경쟁자 구도 형성 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장애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60년대 전쟁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정말 어떤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부모들이 나는 정말 못 살고 못 먹어도 뭘 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어쩌면 취업에 들어가서는 좋은 그 일자리 취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거, 뭐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살아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환경적인 상황이 그랬었다는 거죠. 60년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좋은 취업을 하는 것이 곧 이게 어떤 말해서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에 못지않게 이제는 어떤 목적 동기가 그저 그냥 좋은 대학에 취업해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어떤 경쟁자 구도 속에서 이런 어떤 그 경쟁자 구도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탈락된다 그럴까요? 뒤처진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과 어떤 이제 이런 장애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의 어떤 그런 학교 및 또래의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래와의 관계, 또 어떤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있고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울장애 속에서 보면 뭐 학교, 그다음에 또래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또래 관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래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부모의 어떤 정서적 지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차마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래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도 제일 첫 번째는 부모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못해. 그러면 누구야? 또래 관계. 근데 또래 관계에도 털어놓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은 어디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의 어떤 고립관계,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이제 혼자라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족이 있고, 우리는 어떤 친구가 있고, 우리는 또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걸 느끼고 못하고 나는 혼자다. 그러면 어디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외로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제 우울장애 같은 이런 장애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그리고 요즘 같아서 이제 왕따 같은 이런 어떤 또래의 괴롭힘 이런 것들을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됐죠. 고립감이 되고 그다음에 외로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스트레스가 극도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간다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 우울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얘기했지만 폭력이 꼭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는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 폭력. 응?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또 왕따가 많이 이제 우리가 사이버상을 통해서도 막 이제 왕따를 시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고립감을 느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또래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떤 그럴 때는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극도로 이제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오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많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여성만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거는 또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병리의 현상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해서 볼 때는 여성들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우울 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장애는 자, 2020년에 어떤 그런 그 질병 부담 2020년은 3위였었는데 이게 2030년에 가면 질병 부담 1위 질환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1위 질환. 지금은 뭐냐면 암이잖아요. 암. 암. 그다음에 순환기 장애. 요거로 인해서 이제 뭐 돌아가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암인데 현재는 암에서 순환기 장애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1위였는데 이제 이게 2030년 가면 이제는 우울장애가 이제는 1위 순서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장애는 청소년 질병과 어떤 정신장애 이러한 원인 중에서 이제 1위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또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이제 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있는 우리 이제 그 부대원들이 있잖아요. 부대원들 이제 병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미연에 이런 어떤 사고를 방지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 예비군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대장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교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요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좀 어떤 장애가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3년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우울장애, 그다음에 어떤 고소공포증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이루어지고 없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공허감이 느끼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나쁜 증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청소년 우울장애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무기력 및 절망적 행동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우울장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그 호르몬 증상, 예를 들어 따져보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냐면 이 청소년들은 그 에피네피린 이의 어떤 그런 고갈 대뇌에서 이런 어떤 그런 콜링성 신경 정신 물질의 변화 등에 따라서 자발적 행동과 이 주도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엔돌핀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제 고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무기력하고 이제 슬픔, 그다음에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장애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 흥미와 즐거움, 이 흥미와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 흥미와 즐거움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학생들은 눈물을 자주 흘려. 그 다음에 눈물을 자주 흘리다 보니까 이 식욕을 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이러한 불면증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울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면 먼저도 한번 이제 우리 그 아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울장애가 나타나면 자녀까지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런 어떤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녀들을 부모가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 자녀까지도 이제 어떤 살해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더 막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까지 막 살해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 우울장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시력을 잃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소와 다르게 이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왜?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행동이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함이 지속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주 어떻게 돼요? 이런 학생들은 절망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는 멍청해. 나는 멍청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 응? 나는 멍청해. 무가치한 존재야. 그리고 아무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야, 놈이야.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 의욕 없는 이러한 절망적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그래서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어떤 절망적 행동의 표현은 이런 증세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우울 증세를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또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간과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예방적인 어떤 이런 치료 효과를 우리가 갖고 관심 있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우울장애 문제의 이제 신체적 문제다. 요거는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